실격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진 거죠.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트럼프 관련주, 쇠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전 고점이 141불이거든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한 가지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거라 그러면 젠슨 황이 고점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이 원체 좋으니까는 급락하던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소폭 조정 중에서 디디고 올랐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내 반도체 주식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12만 원, 12만 원 그러면 정고점 9만 5천 원 정도에서 10만 원 다가가면 그냥 팔아버리는 게 좋지. 하이닉스가 40만 원 뭐 그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하이닉스도 지금 사기는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늦게 올라온 건데. 네, 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남석관 베스트인컴 회장님을 모시고 최근 증시 그리고 앞으로의 증시, 하반기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또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인데 저희가 구독자님들을 위해 어렵게 모셨고, 올해 상반기도 이제 숨가쁘게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증시도 상반기처럼 반도체 위주 장세가 계속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조금은 더 갈 것 같아요. 조금은 더 갈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제 모르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동안은 많이 올라왔었고, 삼성전자는 지지부진하다가 지난번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 그 전부터 강력한 그 외국인 매수세에 의해 가지고 조금 올라온 상태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주가가 나스닥하고 S&P 500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지수도 떨어졌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에 끝난 그 미국장이 나스닥이 한 100포인트 이상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는 꽤 크게 올랐거든요. 꽤 크게 올랐는데 매수 주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외국인은 소폭 샀어요. 한 65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많이 샀어요, 기관. 그러면서 2,000원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 그 삼성전자는 또 이제 2분기 실적보다도 3분기 실적이 이제 더 좋을 거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87,000원대면은 상당히 이제 높은 가격인데, 그래도 지금 나오는 게 정고점, 그러니까 정고점이라 그러면은 3년 전이죠. 3년 전. 2021년 그 3월 달 95,000원인데 9만 원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 심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반도체가 괜찮은데 미국에서는 조금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요번에 AI 대장으로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잖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하게 올라온 거거든요. 원래 액면 분할 하기 전에 500불이었는데 지금 액면 분할을 하고서 130불이니까 1,300불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2배 이상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정고점을 요번에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칩 관련 반도체 관련 주식인데, 그 엔비디아가 요번에도 전 고점이 141불이거든요. 그래서 137불까지 왔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127불까지 떨어졌다가 130불을 회복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거라 그러면 젠슨 황이 고점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이제 원래는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이 대주주라든가 회사 대표라든가 임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하면 고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파는 건데 이제 고게 하나 걸리는 거죠. 고게 하나 걸리는 거고, 엔비디아 실적이 원체 좋으니까는 여기에서 그냥 급락하던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소폭 조정 중에서 조금 이렇게 디디고 올랐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내 반도체 주식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해부터 계속 줄곧 얘기했던 게 원래는 삼성전자하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거하고 가장 유사하게 움직였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난해에 비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점이 150불인데 지금 130불 정도 하고 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는 꽤 떨어졌죠. 한 15%요 정도 조정 중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30불 하면은 삼성전자는 솔직히 10만 원에도 싼 거거든요. 달러 환산을 하면은. 그리고 지금 강달러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봐서는 전 세계의 반도체 주식 중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싼 편에 속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안 올라왔다는 얘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을 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해왔던 거고. 그래서 하반기에도 반도체는 조금 더 올라갈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반기 때처럼 급격한 상승은 없을 거로 봐요.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좀 있는데도 그 이유가 이제 상반기 때 벌써 장비주들 있잖아요. 엔비디아 관련 장비주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간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서 지금 조금 내려오는 편이거든요. 국내의 그 한미 반도체라든가 올해의 독보적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크윈 같은 것도 고점 대비해서 조금 이제 소폭 조정 중이라 조금 그런 쪽에서는 이제 그런 주식들은 조금 조정 중이고 그래서 대장에 속하는 삼성전자는 조금 소폭 더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그렇다고 급격하게 올라갈 거로 보지는 않거든요. 회장님 보시기에 이제 올 하반기 증시도 반도체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상반기처럼 올라갈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뭐 국내와 국외, 해외, 미국 주식까지 해서 분위기죠. 이제 뭐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이 나오면서 12만 전자, 뭐 증권가에서 12만 전자도 가능하다. 뭐 전고점은 당연히 돌파될 것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게 이제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일지 아니면 뭐 HBM 관련해서도 말 많잖아요. 어쨌든 매수를 해야지 올라가잖아요, 주식이. 그런데 이제 그 매수 주체에서 개인은 삼성전자를 제가 보기에 안 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지금 고점권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사죠, 절대로. 우리가 3년 전에 삼성전자 사가지고 3년을 고생을 한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는 아마 안 살 거로 봐요.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끌이로 만약에 매수해 나온다 그러면 12만 전자라고 그랬으면 목표가가 12만 전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9만 5천 원 되면 그냥 파는 게 좋아요.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그렇게 정해놓으면 엔비디아 목표가 높게 나온 쪽에서 얼마로 제시한 줄 아세요? 200불. 200불 나온 날이 꼭지였어요. 200불 나온 날이. 대충 150불 나오면 정리해야 그렇죠. 그래서 200불, 200불 하면 이제 150불이면 목표가가 그런 거지. 그 목표가라는 거는 이제 원래 아시겠지만은 1년으로 보통 따져가지고 그 맥시멈일 때 이제 그렇게 정해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에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그거 이제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서 목표가를 산정을 하는데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주식을 주식 투자를 하루 이틀 했어요. 10년, 20년도 훨씬 더 했는데. 그래서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12만 원, 12만 원 그러면 10만 원에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팔려고 그러면 만약에 정고점 9만 5천 원 정도에서 10만 원 다가가면 그냥 팔아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더 먹는다고 하더라도 물려서 고생할 확률이 확실히 더 높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증권사 쪽에서 말하는 12만 전자가 된다 그러면 그거 좋은 일이죠. 그럼 지수는 3,000포인트 이상 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희망사항이고 실적이 좋은데 전 세계 투자자들이 쏠림 현상으로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관만 매수해서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지난번에 막
그 외국인 순매수가 2조까지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2조 넘게 팔다가 보니까는 그렇게 매수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의 포인트가 단순히 실적 그것만 아니고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살펴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그게 같이 맞물리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목표가보다는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아니면 조금 이제 넘어가면 이제 좀 일단 이 매도할 생각을 해라 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삼성전자 사야 돼요? 하이닉스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어렵죠. 하이닉스는 벌써 많이 올라온 거고, 삼성전자는 늦게 올라온 건데, 하이닉스도 지금 사기는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뭐 하이닉스가 40만 원 뭐 그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30만 닉스. 그러니까 조금 저는 저 개인으로 산다 그러면 안 사요. 오늘 이제 촬영이 7월 15일인데 이제 어저께죠. 네. 7월 14일 이 미국에서 이 트럼프의 총격 이슈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이제 오늘 밤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뭐 굉장히 뭐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트럼프 이슈를 저희가 증시 영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좀 증시 모멘텀이 어떻게 바뀔까요? 8년 전에 원래 트럼프가 되면 전 세계 주식이 뭐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 득표하는 게 어디가 이기느냐, 그게 이제 이렇게 중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 다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되고서 주가가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는 트럼프가 되면은 뭐 전 세계 주가가 폭락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 이제 관련주, 수혜주라는 게 있죠. 근데 어제 그 피격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진 거죠. 이제 그 뉴스나 뭐 이런 걸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트럼프 관련주, 수혜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지수 관련주들은 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불편한 게 많이 있죠. 일단은 트럼프가 유세 중에서 계속해서 했던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시킨다 그랬는데 그 관련 주식이 주로 2차 전지,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가 오늘 비교적 밀린 편이거든요. 그러고서 재생에너지 관련 주식들도 좀 타격을 받을 거고, 기존 원유 관련주, 석유화학 관련주들은 미국에서는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다시 말해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이런 거를 중단시키겠다 그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조기에 종식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식들이 오늘 국내 주식에서는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데 큰 범위에서 보면 미국 대선 관련주죠. 미국 대선 관련주.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 어떤 투자의 방향이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혜를 받는 업종 이런 쪽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직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단지 트럼프가 이제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관찰할 필요는 있겠죠. 이제 미국 시장은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자국 우선주의다 보니까는 그 중국 관련 주식들은 좀 애를 먹을 수가 있겠죠. 중국 관련. 그래서 중국자가 들어가는 거, 중국 관련, 중국 수혜주 이런 것들은 그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죠. 관세 문제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미국장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장은 뭐 워낙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고 이제 하반기에 조금이라도 더 장세 지금의 상승 사이클이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은 조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평소에 이제
발언했던 관련 종목들, 뭐 이를테면 IRA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오늘도 밀리는 걸 봐서는 중국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 피해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